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눈에 쏙 들어오는 데모를 통한 지능형 ERP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SAP 코리아의 이민준 파트너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앞선 세션에서 많은 영역의 내용을 이제 하루 안에 다 들으시다 보니까 피로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본 세션은 이제 모듈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보다는 이제 ERP에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있는지 느껴보시는 조금 이제 교양 수업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앞서 다른 세션들에서도 언급되었겠습니다만은 먼저 지능형 기업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기업이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선진 사례를 신속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회복 탄력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SAP에서는 고객들이 지능형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Rise with SAP라는 통합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ise with SAP는 각각의 기업들이 처한 상황과 속도에 맞추어 지능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도울 수 있는 이제 통합 패키지 서비스인데요. 이 중에 디지털 코어이자 지능형 ERP인 SAP S4 하나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최신 기술, 지능형 시나리오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능형 ERP의 그럼 도입 필요성은 무엇에 있을까요? 기존 이제 SAP ECC를 비롯한 대부분의 ERP 운용 방식을 좀 살펴보자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시스템은 그것을 이제 받아 처리하여 그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형태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이러한 한계점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들 느끼시는 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입력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제 다소 불편한 인터페이스 환경, 그리고 또 대량의 데이터 등록, 또 그에 따른 반복적 업무가 뒤따르겠죠. 또 부가가치도 낮으면서 처리 건만 많은 이러한 건들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까지 활용적인 또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UI나 처리 속도라고 하는 이제 구조 기술적인 이제 한계는 암묵적으로 모두 인지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하곤 했었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혹은 아니면 사람을 갈아 넣거나 했어야겠죠.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주로 엑셀 형태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 취합, 가공하여 사용했습니다만은 정말 훌륭한 툴인 엑셀도 이 디지털 사용 경험을 비롯한 지능화된 업무 방식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단순 반복적인 작업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누군가는 그 대량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가공하는 소위 재미없는 일을 해야만 했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업무에서 느끼는 이 피로감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저희가 제안하는 바가 지능형 기업, 그리고 지능형 ERP입니다. 전통적 기업에서 디지털화 기업을 거쳐 지능형 기업으로 나아가면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반복되는, 그래서 재미가 없는 일은 자동화로 줄이면서 동시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 즉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지능형 기업으로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인텔리전트 시대에서 ERP의 역할은 좀 달라졌습니다. AI나 뭐 이런 RPA 같은 신기술들이 프로세스에 접목된 ERP를 활용하여 기업 내 업무 자동화 및 지능화를 도모하며 높은 업무 생산성을 견인하는 것이 지능형 ERP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능형 ERP 환경에서는 기존처럼 이렇게 입력, 처리, 그리고 데이터 활용이라는 그 단계는 같을지라도 그 운용 방식은 기존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 경험을 우선하는 고객 중심의 UI를 제공하면서 어떤 IoT나 다양한 이런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데이터 인풋, 그리고 비즈니스 자동화를 기본으로 하여 머신 러닝이나 코파일럿 같은 디지털 비서와 연계하는 데이터 처리, 마지막으로 실시간 KPI 인사이트 제공이라든지 예측 엔진을 활용한 미래 의사결정 지원 같은 ERP 활용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제의 도구로는 이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뉴 노멀, 불확실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오늘날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지능형 ERP 기술의 도입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능형 ERP가 필요하고 중요하고 한 건 알겠는데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미 많은 지능형 기술들이 어떻게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일상적 환경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이걸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면허가 없으시더라도 이런 지도 앱 서비스에 기반한 길 찾기 기능은 누구라도 한 번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찾다 보니 최초의 내비게이션은 이제 1981년 혼다에서 개발되었다는 의견이 있던데요. 이것으로 보면 내비게이션도 벌써 40년 가까이 사용 중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내비게이션은 지도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GPS 위성 정보라든지 어떤 디스플레이 기술과 결합하여 제공하는 획기적인 툴이었죠. 다만 이런 지도 업데이트라거나 길 찾기 능력, 그리고 또 처리 속도라는 이런 기술력과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인해 어떠한 정확성을 담보하기에는 좀 어렵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손을 쓰지 않고도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 기반의 손쉬운 작동을 지원하는 이러한 편의성을 제공하고요. 다양한 조건에 따른 빠른 길, 짧은 길, 다양한 조건에 따른 해당하는 경로를 찾아주는 기능에 더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교통 상황 데이터까지 수집하여 이렇게 예외 사항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주고 있죠. 또 현재 기준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및 예측 분석을 활용하여 미래 출발 시점에 대한 이런 예측, 인사이트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측 결과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 정확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비게이션 기술과 지능형 기술의 결합으로 우리의 생활에 좀 더 많은 변화로 다가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 기술의 진화는 내비게이션에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오늘 소개드리고 있는 SAP S/4HANA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서부터 머신러닝, 예측 엔진 분석에 의한 인사이트를 이렇게 제공드릴 수 있는 앱들이 있고요. 자연어 처리 기반의 작동을 지원하는 이런 챗봇 기능,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예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알림을 주고 필요시에는 그 대안까지도 제시드리는 이런 기능들은 이미 S/4HANA 안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서도 많이 보셨던 장표겠죠? 이러한 S/4HANA에서는 다양한 최신 기술이 접목되어 지능형 기업에 필요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제공하며 업무 자동화 기반의 사용자 편의성 개선은 물론 현재를 넘어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제공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능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4가지 지능형 기술이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요. 사용자 접점에서 앞에서부터 사용자 접점에서 실행을 보조해주는 챗봇, 그리고 또 반복되는 작업을 줄여주는 이런 RPA,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을 똑똑하게 제때 알려줄 수 있는 시츄에이션 핸들링 혹은 이제 예외 상황 관리 기능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에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도출해주는 데이터 인텔리전트 등이 이제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제 요소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은 가장 먼저 사용자 편의적인 환경을 제공드리기 위한 챗봇 기능입니다. 자연어 처리 기반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아직 기능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도 디지털 비서와 같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 한국어의 음성 인식은 지원하지는 않지만 한글 텍스트 입력의 경우에는 텍스트 입력이기 때문에 인식에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영어는 음성 인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팅 기능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용자 간에 직접 채팅 메시지를 보내거나 혹은 스크린샷, 파일 첨부 기능으로 신속한 협업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AP에서 제공하는 인텔리전트 RPA, IRPA입니다. 기존 ECC 환경에서의 마치 BDC와 같은 반복 수행 작업 업무를 지원하는 툴이라고 할 수 있겠죠. RPA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ERP를 넘나드는 업무의 연계 실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SAP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한 스탠다드 프로세스에 대해 RPA 시나리오가 사전 정의되어 있어서 더욱 간편하게 도입 및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예외 상황 관리 또는 시츄에이션 핸들링이라고 불리는 기능입니다. 시스템이 실시간 상황을 계속 감시하면서 예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담당자에게 이렇게 알림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필요시 그 해당 상황의 처리에 대한 후속 대안 작업까지도 제한하는 스마트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즈 최적화 기능입니다. 앞서 얘기가 나왔던 머신러닝이나 예측 기능들이 이제 여기 포함됩니다. SAP S/4HANA 안에 적용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미 다양한 데이터셋을 사용해 학습하는 엔진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고객의 적은 데이터셋에도 적용 가능하고 고객의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다시 학습하면서 더욱 정확한 예측 값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RPA가 이제 로봇의 손 같은 역할을 하고 대화형 AI는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페이스 역할, 그리고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예측을 하는 마치 두뇌 역할을 하는 이런 지능형 ERP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소개가 좀 길었던 느낌이 있는데요. 동영상 데모를 보시면서 실행되는 화면을 이제 좀 시청해 보시죠. 먼저 재무관리 영역입니다. 재무 영역에서는 이제 지급 내역서를 받아서 AR, AP 재무 분석, 배부까지 처리하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관통하는 프로세스가 지능형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많은 시나리오를 담아 이게 보여드리고자 하다 보니 영상이 좀 빠르게 진행됩니다. 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이 화면을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작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급 내역 텍스트를 추출하는 시나리오부터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런 메일 같은 형태로 지급 내역서 파일을 받게 됩니다. 이 받은 파일을 시스템에 임포트하게 되면 파일의 내용 중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추출해서 이렇게 지급 내역서라는 것을 만들고 추출된 것과 실제 반영된 것을 비교하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의 수고가 덜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지급 통지 문서와 함께 은행으로 받은 이 입금 내역을 반제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요.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미결 채권과 입금 내역 반제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동 반제를 수행할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하기 위한 조건을 입력하고 실행을 하게 나면은 자동 반제가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 완료가 돼서 은행 계정 명세서와 또 그로 인한 입금 전표, 반제 전표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반제가 완료가 되고 지급 통지서가 생성이 됐지만
만약에 지급 누락 통지권이 있다면 시스템에서 이를 감지하고 시스템이 알려주는 시츄에이션 핸들링 시나리오도 있는데요. 이 지급 통지서에 해당하는 이렇게 메시지를 확인하고요. 이 지급 통지서에 해당하는 채권 송장이나 고객 정보 세부 사항을 관련 화면으로 이동해서 상세 내용을 분석할 수 있고요. 채권에 대한 이제 추심 이력을 관리하거나 사고 채권인 경우에는 분쟁 케이스를 생성한다던가 하는, 그리고 또 채권 상각을 수행한다던가 하는 이러한 후속 처리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채권 분쟁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면 RPA를 통해서 분쟁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고객에게 생성 후에 자동으로 고객에게 이러한 분쟁 케이스가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메일을 보내는 것까지도 RPA 시나리오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급업체 관련 시나리오인데요. 공급업체로부터 대금 지급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미결 항목 상태로 남아있는 건이 어떤 건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공급업체 송장 리스트 템플릿을 작성한 다음에 RPA를 실행시키시게 되면 지금 RPA 실행을 위한 파라미터 값들을 입력하고 있죠. 이렇게 RPA를 실행하시게 되면 보시 시스템에서 아까 입력한 문서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값들을 이렇게 셀렉트하는 작업들을 알아서 실행을 합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땡글땡글 돌아가는 것들이 RPA 보시 실행 중이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얘는 조회로 계속 들어가서 해당되는 값들을 긁고 있는 거죠. 긁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RPA 특성상 이제 이러한 작업들은 당연히 백그라운드 잡으로 실행이 될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데모 시연을 위해 조회 모드, 어텐디드 모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리에 없더라도, 그러니까 뭐 퇴근한 후에도 봇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엑셀에 차곡차곡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담당자는 이제 출근하셔서 내용을 확인만 하시면 되시는 거죠.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엑셀로 결과 파일을 떨구면서 종료가 됩니다. 이 엑셀 안에는 아까 봇이 돌면서 추출해낸 송장에 대한 뭐 금액, 일자, 지급 예정일, 그리고 지급의 상태, 지급 일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게더링 돼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용자가 일일이 이렇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알아서 캐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담당자에게 아침마다 메일로 게더링한 것을 첨부 파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재무 분석을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그냥 하는 재무 분석이 아니고 예측 회계, 프레딕티브 어카운팅이 반영된 재무 분석 시나리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재무 분석 앱을 실행하시면 어떤 원장을 기준으로, 어떤 레저를 기준으로 조회할 것인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저런 0L 레저 말고 위에 상단에 보시면 예측값이 포함이 되는 0.2라고 하는 원장을 선택하시고 이제 하게 되시면은 실제로 생성된 이제 판매 오더를 기반으로 하여서 예측 수익이 실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예측 수익이 반영된 값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항목으로 드릴 다운 하셔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청구 문서들을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밑에 스크롤을 내려서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앞에 PA로 시작하는 것들은 이제 예측 엔진에 의해 만들어진 예측 점표입니다. 이렇게 예측 문서도 함께 조회를 하셔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예측 문서에 딸려있는 세일즈 오더에 들어가셔서 당연히 이렇게 각 개별 세일즈 오더 스테이터스라든지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하는 세부 내역들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다음은 예측 매출 상세 분석입니다. 영업관리 영역에서는 판매 오더 분석 리포트라는 앱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리포트에서 고객, 제품 그룹, 그리고 손익센터 등 다양한 디멘전에 따라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디멘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필터링이 되면서 예측된 수익값도 함께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저 보시면 제일 하단에 금액이 크면서 아직 기한이 도래하였지만 완료되지 않은 이 오더를, 개별 오더를 살펴볼 건데요. 실제 개별 오더로 들어와서 내용을 확인하다가 이제 담당자에게 현재 상태를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라고 묻기 위해서 저는 관련 담당자에게 상태 확인 요청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뭐 이걸 어떻게 해서 뭐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피오리 앱 안에서 코파일럿이라고 제공하는 챗봇 기능을 통해 현재 화면을 캡처 바로 하고 바로 캡처해서 챗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해당 담당자에게 전송을 다이렉트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오리 런치패드를 사용하시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협업 기능을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재무 영역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통합 원장에서는 유니버셜 레지에이션은 기표가 일어날 때 거래 통합뿐만 아니라 10개의 통합까지도 같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 매출이 가지고 있는 환 위험, 환 리스크까지도 이렇게 클릭 몇 번만으로 예측 분석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재무회계와 관련된 시나리오였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관리회계 데모인데요. 관리회계 배부 작업에도 시츄에이션 핸들링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 배부 결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 작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작업들 중에 몇 개 선택하셔서 시뮬레이션을 미리 수행하실 수가 있죠. 사전 실제 배부 전에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인지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실행한 이후에 각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뭔가 알람이 왔습니다. 배부 작업 중에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 시스템이 인지를 하고 담당자에게 이런 시츄에이션 핸들링 기능을 통해서 노티를 줍니다. 그럼 담당자는 이제 이 노티 메시지를 확인을 하고 무슨 오류가 있는지, 배부 규칙이 잘못된 건지, 빠졌는지, 리시버가 잘못됐는지, 샌더가 잘못됐는지 하는 이러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적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알람을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배부하실 때 이러한 오류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무관리 영역에서 AR, AP, 그리고 재무 분석 배부까지 어떻게 지능형 기술들이 적용되었는지 보셨습니다. 이러한 지능형 기술을 통해서 단순한 비즈니스 트랜잭션이 아니고 더 많은 비즈니스 컨텍스트 정보를 저장하고 장기 채권을 방지하면서 예외 상황에 대해 바로바로 적시에 대응하고 당연히 반복적인 노력도 절감하면서 리스크도 조기에 대응하고 대량 작업이나 이런 반복적인 수작업을 절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로지스틱스 중에 먼저 구매 영역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S4하나의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구매 요청부터 송장까지의 구매 조달 업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나리오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번 세션에서는 이미지에 기반하는 구매 요청 생성, 그리고 공급업체 발주 확인 지연이나 납품 이슈에 대한 어떠한 알림,
그리고 납품일을 머신러닝 예측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장 자동 업로드 시나리오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신러닝을 이제 활용한 시나리오로 이제 이미지를 인식하여 구매 요청을 생성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모터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예전처럼 자재 마스터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로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앞에 검색 창을 통해 키워드 검색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카탈로그 품목을 검색을 합니다. 품목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된 항목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항목의 수량을 입력하시고 카트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 오더 생성을 클릭을 하면 한 번에 구매 요청 생성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다음은 공급업체의 발주 확인이 지연되었을 때 구매 담당자에게 이제 알림을 주는 시나리오입니다. 피어리 런치패드 알림 영역에 공급업체 발주 확인이 지연되고 있는 발주 품목에 대한 알림 메시지가 이렇게 도착을 했죠. 그럼 담당자는 이 메시지를 통해 현재 발주 확인이 지연되고 있는 몇 개인가요? 지금 21개의 품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발주 품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해서 진짜로 안 왔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급업체에게 연락을 한다는 등의, 지금 오지가 않았죠. 공급업체에게 연락하는 등의 후속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시츄에이션 핸들링 시나리오와 연계해서 수량 일자 차이 알림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발주를 아까 이렇게 미결되어 있던 발주를 확인하고 이렇게 ASN을 전송했는데 실제 발주 내용과 차이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이것을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차이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알림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 공급업체에게 수신한 발주 컨펌 정보를 조회하고요. 조회를 해보면, 자, 회사는 업체에게 9월 2일까지 10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10개를 갖다 주세요 주문했는데 공급업체는 지금 박스 안에 보시면 9월 1일까지 8개만 가능하다라고 회신이 들어온 거죠. 이런 식으로 S4하나에서는 담당자 이런 건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츄에이션 핸들링 기능을 통해서 납품 수량이나 일정의 차이가 나는 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통지를 받습니다. 담당자는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실제 발주 품목별로 수량이나 일자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업체 컨택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만약 공급업체가 남은 잔량에 대해서 추가 납품이 불가합니다 라고 최종 확정이 될 때 이 자재를 추가로 발주하기 위해서 컨택할 수 있는 업체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런 공급업체 리스트는 동일 자재대에 발주 이력이 있는 공급업체 우선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선 시나리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알림을 통해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시나리오였죠. 이번 시나리오는 구매 오더 납품일 예측입니다. 발주가 릴리즈 되고 나서 품목이 적시에 납품이 가능한지,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예측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구매 오더 품목 모니터 앱은 납품에 대한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구매 오더 품목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앱입니다. 구매 오더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한 화면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 중에서 현재 납품이 되고 있지 않은 미결 오더 품목을 확인하신 다음에 미결 오더 품목이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선택하고, 해당 건을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납품일 예상을 클릭을 하면 기존의 구매 오더 이력을 분석하여 납품일을 예측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서 적시 납품이 가능한지의 이런 납품 이슈에 대한 여부를 사전에 예측해서 미리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IRPA를 사용한 공급업체 송장 자동 업로드 기능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메일로 세금계산 담당자의 메일로 공급업체 인보이스가 도착 수신이 되면은 RPA 봇을 실행을 하여, 이렇게 계산서가 왔죠.
그러면은 RPA 봇을 바로 실행을 해서 송장 정보를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바로 봇이 잡을 통해 업로드를 진행해버리고요. 공급업체 송장 업로드 앱에 들어오시면 아까 업로드된 인보이스가 이렇게 임시 송장 문서로 저장이 되어 있고 맨 앞에 좌측에 보시면 그 컨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저렇게 이렇게 첨부 파일까지도 함께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 송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송장 리스트에서 임시 송장 문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필요하다면 정보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하신 다음에 전기를 하시게 되면 송장 문서가 생성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렇게 구매 프로세스와 신기술을 접목한 시나리오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 구매 요청자는 원하는 제품을 빠르고 직관적으로 검색해서 구매 요청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구매 담당자는 발주와 관련된 공급 이슈를 사전에 방지하고 후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산 지연 이슈까지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같은 RPA의 장점이지만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좀 더 가치 있는 업무에 시간을 할애하실 수 있는 장점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동영상 데모는 로지스틱스의 영업관리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지능형 시나리오를 통해서 영업관리 영역에서는 업무를 자동화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좀 쉽게 찾으면서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머신러닝을 통한 매출 예측, 그리고 견적 매출 전환율 예측, 그리고 견적서 만료 알림의 예외 상황 관리 처리 시나리오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4HANA 영업관리에서는 이렇게 판매 계획을 업로드하고 계획 대비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레포트를 기본으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추가로 미래에 대한 판매 실적을 예측하는 것까지 가능한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보시는 앱의 상단에는 기간, 조직, 판매처, 제품별로 카테고리별로 실적 탑3를 미니 차트 형태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중앙 그래프를 통해서 판매 실적, 예측, 계획 금액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S4HANA의 장점이, 분석의 장점이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속 데이터 관련된 후속 액티비티, 액션과 연결을 지원한다는 점 오늘 세션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 데모 데이터 상에 8월이 계획 예측 대비 실제 성과가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시스템은 이러한 낮은 실적 성과에 대해서 캐치업하기 위해서 이런 액션 리스트로 계약 이행률을 표시해서 본다든지 견적 전환율을 본다든지 혹은 미결된 판매 건이 뭐냐라는 것을 점검하는 메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직 매출로 이어지지 않은 미결 판매 오더들이 뭐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문의 진행 주문의 상태에 따라서 오더를 이렇게 컬러풀하게 구분하여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문제가 되었던 8월의 미결 오더 금액에 대해서 그래프상에 8월의 미결 오더 금액에 대해서 계속 드릴다운 하면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품별로 드릴다운이 들어갔죠. 그렇게 되면 화면이 바뀌면서 제품별로 다시 한번 이 오더에 대한 상태들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금액이 큰 제품을 선택하시면 판매 문서별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개별 판매 문서까지도 드릴 다운 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4HANA 인베디드 어널리틱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레벨까지 드릴 다운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도 머신러닝을 활용한 시나리오입니다. 견적 전환율을 예측하여 영업 담당자가 견적에 대한
예상 매출 금액은 물론이고 향후에 후속 주문으로 얼마나 인게이지 될 수 있을지 전환 예정에 대한 금액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이렇게 팝업이 됐죠. 파란색인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총 견적 금액입니다. 그리고 후속 주문으로 수주된 금액이 두 번째, 저 빨간색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학습한 내역, 즉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주문으로 넘어올 것이냐. 그러니까 시스템이 지난 히스토리를 분석해 봤을 때 통상적으로 총 견적 중에 저 초록색 바만큼 실제 매출로 이어지더라 라고 이제 분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점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추가적으로 수주가 예상되는 금액이라고 영업 담당자는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어떤 지표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영업 담당자는 해당 수량만큼 재고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이제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주문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액션을 취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요 시에는 아까처럼 드릴다운을 해서 개별 견적에 대한 예측까지도 활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객에게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이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건들, 그래서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견적건에 대해서 담당자가 일일이 이렇게 아까처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일정한 스케줄에 맞춰서 담당자에게 알림을 주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견적은 4일 후에 만료되는 견적이지만 아직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예측하는 이 견적의 전환율은 57%라고 확률을 알려주고 있죠. 좀 애매한 확률이지만 담당자가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거를 컨택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상세 내용을 확인하겠죠. 담당자는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고객 측 담당자 컨택을 해야겠어 라고 하면 바로 해당 화면에서 이메일, 아웃룩으로 연동되는 이메일 기능을 사용하신다거나 혹은 PC에 어떠한 이 전화 앱들, 스카이프 같은 전화 앱들이 깔려 있다면 바로 고객에게 연락하는 이런 후속 액션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업관리 영역에서 보여드린 시나리오들을 통해서 영업관리 영역에서는 이렇게 매출 실적을 예측하고 판매에 대한 실적을 예측하고 이슈를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매출 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액티비티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동영상 데모였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러한 지능형 시나리오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기술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단계를 거칠 것입니다. 먼저 기존 ERP 단에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데이터 구조나 이벤트 조건이라든지 이런 분석 설계 단계가 선행돼야겠죠. 선행되고 이렇게 실제 구축 개발에 착수하고 고라이브에 이르기까지 이 긴 여정이 필요한데요. SAP S4 하나에 기능을 적용을 하실 때는 비교적 손쉽고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기술 요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부터 구현까지의 이 긴 과정을 거치지 않고 S4 하나를 도입한다면 기제공되어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것을 빠르게 적용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이런 지능형 시나리오가 더 필요하다면 SAP와 이런 인더스트리 베스트 프랙티스를 고려한 새로운 지능형 시나리오를 만드시는 것도 검토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SAP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한 스탠다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결합된 최신 기술 기반의 지능형 시나리오가 사전에 정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PPT는 오전에 한번 보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RPA 스토어라는 곳에 가셔서 각 패키지에 대한 테스트 스크립트, 가이드, 샘플 양식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머신러닝의 예측 훈련에 대한 모델 엔진이나 예상 관리 같은 설정 메뉴가 사전에 정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리스트들은 이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지능형 시나리오들의 리스트입니다. 체크된 항목이 오늘 동영상 데모에서 보여드린 항목이고요. 오늘 보여드리거나 말씀드린 시나리오 외에도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시스템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리스트 내용은 이제 추후 배포되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 에스포 하나에는 100여 개가 훌쩍 넘는 다양한 인텔리전트 시나리오들이 있으며 이제 재무, 구매, 영업, 오늘 보셨던 이 영역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무래도 베스트 프랙티스 환경 하에서 움직이는 클라우드 환경부터 주기적으로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확장, 추가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로드맵도 꾸준히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인텔리전트 혁신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하여 저희는 SAP, Rise with SAP를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에스포 하나에 적용이 되어 있는 디지털 비서, 지능형 RPA, 머신러닝, 예외상황 처리와 같은 신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업무 처리 방식으로 SAP가 전 업무 영역에 적재적소에 반영돼서 프로세스가 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젠테이션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비게이션처럼 이러한 지능형 기업을 위한 내비게이션 솔루션 Rise with SAP의 지능형 ERP 시나리오 세션이었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들은 실시간으로 추후 답변을 드리거나 취합하여 나중에 답변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